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미TV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액검사에 대한 결과 해석편을 2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액검사 결과 해석은 이전 영상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치료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표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액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매뉴얼을 다시 리뉴얼해서 6번째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전과 비교해서 볼 때 큰 차이는 없고요. 정액량이나 활동성, 정상 정자 비율 등 총 6가지를 검사합니다. 이 중 하나만 WHO가 제시한 하한선 이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6가지 정액검사 지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상 정자가 3%로 낮더라도 숫자나 활동성이 상위 10%로 엄청 좋다면 이분은 정액검사만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결과를 보이는 두 남자가 있다고 할 때 비정상적인 정자 하나당 2개 이상의 기형적 요소가 보일 때, 예를 들면 머리도 작고 꼬리도 짧은 경우 하나 정도만 이상이 있는 남자에 비해 임신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성의 가입력은 정액검사 결과에만 오롯이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당 부부관계의 횟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타이밍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자를 군인으로 친다면 정액은 장갑차 같은 것입니다. 난자를 만날 때까지 정자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액 중 물 성분의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리어커를 타고 전쟁터를 건너가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정액검사는 그나마 규칙화되고 도식화된 방법으로 남성의 가입력을 측정하는 도구이지 100% 임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뻔한 소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과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흡연과 불법 약물을 중단하세요. 담배는 낮은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정자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남성은 여러 종류의 약물에 의해 정자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시에는 반드시 주치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음주 횟수를 줄이세요. 알코올은 정자 생산을 감소시키고 정자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맥주 3에서 4잔 이내, 소주 3잔 정도 이상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세요. 덴마크 남성을 대상으로 한 2010년 연구에서는 카페인이나 탄산음료 섭취량이 많은 남성에서 정자의 농도와 수치가 약간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200cc 이상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커피콩의 기름이 제거되지 않는, 즉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면 실제 체중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세요. 어려운 이야기긴 합니다. 스트레스는 비정상적인 정자와 관련이 많습니다. 임신을 시도하는 동안 부부 모두 긴장을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편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를 차갑게 유지하세요. 최적의 정자 생산을 위해서는 고환이 남성의 신체 나머지 부분보다 온도가 0.5도 이상 낮아야 합니다. 남성 생식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뜨거운 욕조, 사우나, 찜질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한하고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세요. 야채, 과일, 통곡물이 풍부한 식단을 꼭 드세요. 또한 수분을 잘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또는 선호하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포함해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경 위험과의 접촉을 줄입니다. 사람의 정액은 방사능 노출, 유기가스, 살충제, 용제 및 기타 독소에 취약합니다. 해로운 보충제 사용을 중단하세요. 근육량을 만들기 위한 많은 제품들은 정자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불임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지금 언급한 이야기들은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건강한 정액소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형정자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획기적인 개선은 없더라도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뭐 이름 자체가 기형정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우리말로 뜻에 맞게 번역하면 비정상 형태를 가진 정자라고 해야 합니다. 기형이란 어감이 상당히 세게 다가오면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형정자증은 정도에 따라 소소한 것부터 약간 더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거나 하는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자가 마일드한 기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성립된 임신은 매우 높은 확률로 정상적인 건강한 아기의 분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대로 매우 드물게 신생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발생하더라도 아주 가벼운 기형일 수 있겠습니다. 정자에서 심각한 기형은 유전 물질의 정상적인 기능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됩니다. 만약 임신되더라도 아주 초기에 유산되거나 태아가 생겼다고 해도 초음파에 보이지 않는 매우 이른 단계에서 중단되게 됩니다. 결론은 기형정자증이 있다고 해서 이상한 아가가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정상정자가 1에서 3%인데 이 상황을 8에서 9%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 감염이나 고위험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액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면 3달 정도 지나 고안해서 다시 정상적인 정자를 생산하는 사이클인 90일 이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시면 이때는 좋아지는 성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생활습관 교정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정계정맥류라는 고환의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수술적 교정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원인으로 생긴 문제는 보다 심각하고 되돌릴 수는 없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나 암에 대한 화학치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기형정자증이나 이와 동반한 약희소 정자증이 있으면서 아까 말한 유전적 요인이나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셀프 정자은행을 해서 정액을 냉동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몇 번 냉동해 놓고 나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임신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형정자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